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토론의 원도현입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도 벌써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연초부터 폭설, 강추위, 많은 분들이 힘들고 고통스러움을 겪었는데요. 거기다가 우리 경제 위기에 대한 얘기가 우리를 더욱더 춥고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 위기가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으로 가고 있고요. 또 이렇게 이 경제 위기가 오면서 기업들은 수출 부진에 시달리고 또 이게 고용 불안으로 이어지고 그게 또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이어지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전라북도 지역 경제는 본래 기반도 취약한 데다가 또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가계부채 문제, 수출, 고용 전반적으로 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렇다고 희망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동안 해왔던 많은 일들이 성과를 내고 있기도 하고요. 또 이런저런 희망들도 만들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어려움은 또 계속될 거다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새롭게 시작하면서 2016년 전라북도 지역 경제가 어떻게 변화할 건지 또 발전할 건지 그 가능성과 과제 등을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같이 해주신 패널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유희숙 경제산업국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 지역 경제계의 원로이신데 어른이시죠. 국중화 우신산업 대표이사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회장님 고맙습니다. 예. 두한정 전북 중소상공인 단체 협의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요즘 고생 많으시죠? 예,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제학자신데요. 전주대학교 물류부여학과 안종석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역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위기고 그 위기의 근원에는 세계 경제 위기가 자리 잡고 있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 먼저 이렇게 토론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올해 2016년 지역 경제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인사 겸해서 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유희숙 국장님 먼저. 네. 일부는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선진국 경제가 조금씩 회복되면서 예. 작년 수준은 상회할 것이다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뭐 물가도 그렇고 그다음에 유가도 그렇고 예. 그다음에 미국 경기도 그렇고 또 중국 경기가 지금 침체되고 있고 해서 그렇게 낙관적으로만 볼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만 예. 이제 국가에서도 그렇고 또 저희 전북에서도 그렇고 이러한 내수 진작 및 그다음에 경제 성장을 위해서 대대적으로 확대 정책을 쓰고 있고 예. 이것들이 어떻게 효과를 발휘하느냐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예, 예. 이 내수 경제로서의 기반을 튼튼히 만들어 나가는 작업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우리 국정회장님도 인사 말씀 해주시죠. 예. 그 연초부터 희망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 실상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예. 그 유희숙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국 금리 인상, 네. 또 중국 경제 슬림화, 예. 또 더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총선이 금년에 들어있기 때문에 네. 작년도 경제 신장률 2.6% 달성, 네, 그렇죠. 그 이하로 떨어지든지 잘하면 그 달성하든지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그래서 지금 한간에는 책자도 나왔죠. 금년도 태풍 전야에 해다 이렇게 태풍 전야에 해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는 금년보다 내년이 더 어렵다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렵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네. 대처를 잘 해나가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네. 합니다. 네, 역시 현장에서 직접 이렇게 이 기업을 하시다 보니까 훨씬 실감하시는 정도가 다른 것 같습니다. 다음에 우리 두한정 회장님께서도 좀 예. 예, 두 분이 말씀하셨다시피 그 미국의 금리 인상 예. 그리고 또한 유가 하락에 또 중국의 경제 침체가 예.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그런 이런저런 그 경제 그 여건을 볼 때 세계 경제를 볼 때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슬기롭게 극복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종석 교수님. 예, 유 국장님께서 뭐 금리는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전망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아마도 그거는 지수적으로 그럴 것 같아요. 예. 예, 그 말은 2015년도 작년에 그 굉장히 경기 침체의 기저 효과 때문에 아마 지수적으로는 조금 나아질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전망이 있지만 네. 사실상은 우리 국회의장님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장기 불황의 서막을 알리는 한 해가 될지도 모른다라는 걱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2015년도 한국 경제는 저금리와 부채 예. 뭐 이 두 가지로 사실은 연명을 하다시피 한 그런 어떤 상태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사실은 경기 부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마땅치 않은 예. 그런 실정입니다. 뭐 대내적으로 보더라도 가계부채, 기업부채 문제 때문에 저금리 기조를 계속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어렵게 되고, 그리고 재정 투자 측면에서 봐서도 오히려 작년 하반기에 어떤 대규모 추경을 실시한 관계로 오히려 2016년도 상반기에 재정 절벽을 지금 걱정해야 되는 그런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대내적인 여건도 굉장히 좋지 않고 대외적인 여건도 시장 여건, 경쟁 여건 모두 지금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는 그런 추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2016년도 한국 경제를 3.1% 정도는 될 거다라고 예측하고 있지만 예. 사실상 민간 경제연구소들은 대부분이 2% 중후반대를 예측하고 있고 예. 오히려 또 외국계 투자은행 같은 경우에는 2% 초반대로 추락할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전망을 지금 현재 내놓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2016년도 한국 경제는 어쨌든 굉장히 그 비관적으로 보는 것 자체가 우세한 것인 것 같고, 단지 이것 자체가 2017년도 이후에 어떤 말 그대로 장기 불황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어떤 정책적 관심이 예. 지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안 교수님께서 이렇게 경제 회복에 대한 경제 전문가로서 아주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대한 말씀해 주시는데 국회의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안 교수님께서 앞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제 수출 문제가 가장 심각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 도내에서도 지금 기업들의 수출 실적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죠. 네, 맞습니다. 예, 특히 이제 작년 연말 즈음에서 군산의 두산 인프라코어도 아주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면서 많은 이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인력 감축 계획이 나오고 그랬는데 지역 기업에서는 어떻게 상황들을 보고 계십니까? 투산 인프라코어가 좀 연초에 발표를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작년 8월 달부터 그렇죠. 감축을 쭉 이어왔거든요. 그리고 현대 건설 장비도 마찬가지고 예. 그거는 경제 지표 예정치나 마찬가지거든요. 네. 경제가 둔화되고 건설 경기도 없어지고 물동량 이동도 없어진다. 그걸 예고하기 때문에 경제가 좀 어렵고 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하나의 그 신호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좀 군산 경기 자체는 거기도 그렇지만 타타대우도 예. 신정 때 지금 2주 동안 조업 단축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여기 현대자동차 봉동 공장도 아직 발표는 안 했지만 3월 중에 트럭 라인 전체 라인을 한 3주 정도 뭐 라인 정비를 한다라는 명목이지만 제가 생각기에는 지금 2만 대 이상이 지금 쌓여져 있거든요. 예. 그 수출 오더는 없고. 오다가 없기 때문에 재고는 만들어서 쌓이고. 이제는 예. 쌀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고. 말씀하신 게 주로 대기업들 상황인데도 이 대기업들도 지금 그런 어려움 속에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더 크죠. 중소기업보다 보륨이 크기 때문에. 그렇죠. 예. 국장님, 지난해 전라북도의 수출 실적이 상당히 좀 저조한 편이었던 거죠? 네, 작년에 비해서 한 7% 정도가 빠져가지고 약 80억 달러 예. 그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예. 수출 실적이 지금 계속해서 좀 떨어지고 있는데 2016년 전망은 좀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자동차라든가 자동차 부품 쪽에서 좀 많이 빠졌고요. 예. 그다음에 반도체라든가 정밀 화학 분야에서 좀 많이 빠졌습니다. 다만 이제 선박 부분에서 이제 2015년에는 굉장히 실적이 좋았습니다. 예. 그래서 예. 그것이 이제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좀 막아줬는데 사실 올해는 이제 선박 부분에서 이제 그 부분을 좀 전망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저희가 그나마 기대하는 것은 이제 자동차하고 자동차 부품, 그리고 이제 베트남이라는 새로운 시장이 좀 부상하고 있는 부분, 이런 것들 때문에 적어도 80억 불 2015년 실적보다는 상향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새로운 시장들이 좀 만들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이 업종이 FTA 효과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좀 가능성을 보인다는 말씀이신데. 이제 두 분 말씀은 이제 대기업 중심에 사실 수출의 큰 볼륨을 차지하는 게 대기업들이기 때문에 안 교수님, 이 수출 경제가 지역 경제에서 실제로 미치는 영향은 어떤 정도라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 수출이 경제 총량, 예. 지역 내 총생산이라고 봅시다. 지역 내 총생산을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전라북도의 경우에 한 20% 20% 내외입니다. 정도. 예. 예. 근데 전국을 보게 되면은 한 40%를 초과하고 있거든요. 예. 이렇게 보게 되면은 사실은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경제 총량에서 수출 부분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전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작다라고 볼 수 있죠. 예. 이거는 아마 전라북도 지역 경제가 기본적으로 소비 중심, 내수 중심의 경제다라는 것을 반영하는 거죠. 네. 그런데 그 전라북도의 수출 구조를 보게 되면은 그 전국도 한 60% 정도가 대기업 중심이고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5대 상위 품목이 5대 품목의 기업들, 대기업들이죠. 예를 들어서 GM, 현대자동차, 타타, 대우, OCI, 현대중공, 두산인프라코아 이런 업체들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한 8%, 57% 예. 정도 수준입니다. 전체 수출에서. 예. 예. 그렇게 보면 이게 결국은 수출이 부진한 것 자체도 대기업의 문제이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직선적으로. 그런데 이 대기업들의 협력업체, 협력 중소기업들 예. 같은 경우를 생각하고 또 기존 전라북도에 유치되어 있는 대기업들의 이런 수출 부진 자체가 앞으로 잠재적인 신규 유치업체의 진입 자체에 굉장히 큰 저해 요인이 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앞으로 어떤 그 수출 감소라는 것 자체가 어떤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라고 예.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 것 예.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표상으로는 수출 의존도가 높지 않은 걸로 나타나지만 이런 대기업들의 수출을 가능하게 하는 중소기업들이 협력기업들, 굉장히 그렇죠. 협력기업들이 예, 예.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이 돼서 지역 경제에 어려움을 준다는 말씀이신데 두한정 회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중소기업이나 이런 협력업체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예. 특히 이제 중국하고 이런 교역을 하는 많은 기업들도 어려움을 상당히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상황이라고 보시는가요? 중국 경기가 침체가 되면은 우리 도내 중소상공인에게 그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예. 과거에는 그 미국 경기에 따라 세계의 경제가 움직였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 주도권이 중국으로 넘어가는 게 사실 아니에요. 예. 근데 이제 중국 경제가 지난해 7% 이하로 지금 성장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한 그 미국은 지금 살아나고 있고 또 이제 세일가스네 그런 그 세계 동향을 볼 때 우리 그 중소 기업한테는 굉장히 어려울 걸로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또한 우리 그 중소 상공인들 이 역시 우리 그 경제 실핏줄과 같은데 네. 이 중국발 그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 중소 상공인들한테도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해결 방안으로는 중국의 그 관광객 유혹허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그 민관이 그 유기적으로 그 협조를 해가지고 여기에서 뭔 돌파구를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사실 이제 더 중요한 건 이 민생 경제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기업들의 활동, 경제 활동이 실제로 시민들에게, 일반 서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문제일 것 같은데, 근데 요즘에 이제 서민들은 가계대출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로 올라가고 있고요. 또 기업들은 투자를 안 하면서 또 고용 불안이 나오고 그러는데, 국회의장님, 이렇게 기업이 투자를 안 하면서 돈이 결국은 안 도는 문제가 발생한 거고, 이렇다고 이제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지금 이제 경기가 이렇게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예고를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돈이 없어서 지원을 못 받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각 기관에서 지원기관이라든가 금융이라든가 이런 데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려고 하는 이런 자세가 있기 때문에 아직 무슨 돈이 안 들고 어디서 돈을 빌릴 수가 없고 이런 건 없는데 앞으로는 지금 소비가 이렇게 침체되고 기업에서 투자를 안 하고 그러면 일자리가 없어지고 그렇죠. 그러면 돈이 돌 리가 없죠. 자, 앞으로는 상당히 그 자금의 압박을 좀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장기 안목으로는 4대 개혁을 하지 않으면 경제 성장 동력을 이미 잃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에서 지금 해외에다 투자하는 것도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기업은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투자해갖고 이익이 안 나니까 해외에다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뭐 현대, 삼성, 뭐 대기업에서 보면은 국내에 투자한 것보다 해외에 투자한 것이 엄청나게 투자했거든요. 예. 그 해외에서 돈 벌어가지고 지금 연명을 하는데 4대 개혁을 달성하지 못하면 이미 이제 중소기업도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안 교수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저는 생각이 조금 그 부분에서 의견이 좀 다른데요. 네. 사실 지금까지 한국 경제를 진단해 보면은 지금까지 한국 경제의 접근 방법은 그런 거였죠. 어떤 기업 소득의 증대를 통해서 예. 그 기업 소득이 가계 소득으로 흘러가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내수가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경제가 운영되는 그런 형태였는데 지금 현재 한국 경제는 기업 소득의 증가가 국내 투자, 가계 소득의 증대로 연결이 되지 않는 예. 그런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계 소득이 굉장히 정체되어 있는 그런 어떤 상태에서 오히려 가계 부채만 계속 급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사실은 지금 현재 경제 운영 방식 자체를 지금까지의 방식으로 하게 되면은 사실은 기업과 가계 소득의 동반 침체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크고 이제는 거꾸로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오히려 어떤 가계 소득의 어떤 증대를 통해서 어떤 기업 경기를 부양시키는 그런 방식을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오히려 아까 처음 이야기했던 낙수 효과 중심에서 분수 효과를 이제 쪽으로 이제 경제 운영 방식을 바꿔야 되는 예.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아마도 우리나라 경제 지금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오히려 기업 부분보다는 민생 경제 위기 예. 상황을 맞이했다라는 그런 어떤 진단이 저는 오히려 맞을 것 같아요. 예, 저희가 사실은 두 분의 이 미세한 차이는 한국 경제를 둘러싼 가장 중요한 논쟁이어서 저희가 이 자리에서 이제 토론을 본격적으로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저희가 민생 경제 얘기를 조금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안 교수님, 그 소상공인들의 금리 인상 때문에 부채 문제가 이제 결국은 폭탄처럼 될 거다. 그래서 2010년에 전라북도의 소상공인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전망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게 아마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어떤 위기의 내관은 예. 사실은 앞으로 1, 2년 정도 기간 동안에 가계부채의 예. 문제일 거고 또 지금 이제 가계부채 증대와 함께 뭐 전라북도 지역 경제 입장에 찾아보게 되면은 자영업자들의 어떤 그 부채 문제가 상당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죠. 예. 그 국내 자영업자 대출이 가계 대출은 1,200조 정도 규모가 된다라고 그러는데 자영업자 대출이 그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게 되면은 지금 현재 한 520조 정도 규모가 됩니다. 예. 근데 이 전라북도의 자영업자 수가 한 25, 6만 명 정도 되거든요. 예. 이게 전국 대비 비중이 4.5% 정도 되는 예. 겁니다. 그리고 종업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 전라북도가 전국에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오히려 5.1%예요. 오히려 1인 자영업자가 더 많은 자영업자도 영세적인 어떤 그런 어떤 구조를 띠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죠. 예.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 전라북도의 영세 자영업자, 영세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 자영업자 1인 소득도 보게 되면은 전국이 한 2,940만 원 정도 되는데 연.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2,140만 원. 소득도 네. 굉장히 낮은 거예요. 당연히 예. 영세하니까. 자, 이런 부분에서 이제 금리의 문제가 이제 분명히 문제가 되겠죠. 더 이상 이 부채 문제 때문에 한국 정부, 중앙정부 차원에서 저금리 이 기조 상태를 유지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네. 현재 미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금년대 한 1% 정도까지 단계적으로 물론 올리겠죠. 하지만 향후 한 3년 내지 4년 기간 동안에 미국의 금리가 최소 3% 정도까지는 올라갈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게 보게 되면 한국 같은 경우에도 어쩔 수 없이 현재 저금리 기조에서 단계적으로 금리를 올려나갈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 부분 자체 가계부채 문제와 자영업자 대출 문제, 가계부채 문제가 이제 언젠가는 터질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위험성을 지금 계속 안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죠. 그런 부분에서 그 자영업자의 어떤 안정성 부분이 앞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거다. 특히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 예, 우리가 예. 그렇게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면은 제가 사실 그 IMF 1997년 그 12월에 IMF가 왔지 않습니까? 예, 그 후로 그 민생 그 자영업자가 엄청나게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예, 그로 인해서
업종별로 어마어마하게 그 자영업자 수가 늘어난 게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장 수요와 공급의 원리가 맞지 않는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여파가 이 나눠먹기식으로 이게 이 자영업자들이 그러다 보니까 너무 또 힘들고, 또한 IMF 때에는 이 기업 대출이 많이 있었는데 이 지금 현재는 그 가계 대출이 많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자영업자의 그 부채가 많은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자체나 우리 정부 차원에서 이 업종이 과다한 그런 업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충분하게 또 홍보도 하고, 또한 업그레이드를 시킬 부분이 있으면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이 부분을 좀 손질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참 걱정이 많이 돼요. 그렇군요. 근데 여기 이제 또 한 가지가 가계부채 문제가 있는데, 사실 2015년에 전라북도에 특히 전주를 중심으로 해서 아파트 건설이 거의 뭐 굉장한 붐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예. 대개 이렇게 건설 경기가 부양되면 지역 경제 살아난다 이렇게 되는데, 그런 영향과 효과들은 혹시 좀 기대할 수 없을까요? 유 국장님 어떻게 좀 그런 부분들을 보셨습니까? 지금 현재 보면은 근데 이제 1월 달에 저희가 보니까 소비 뭐 기대 지수 뭐 예. 이런 것들이 조금 하향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떤 이제 물론 건설붐 또 저희도 이제 이 전라북도에서도 뭐 재정 조기 집행이라든가 이런 노력들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 이제 사실은 그 부분뿐만 아니라 좀 전폭적으로 이런 것들을 경기 부양책을 사실은 좀 추진을 해야 되고요. 네. 그래서 전라북도에서는 계속적으로 이제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전이라든가 그다음에 창업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자금을 좀 이번에도 확대해서 2,800억 정도로 지금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또 이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햇살론 제도가 있는데 그것도 좀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창업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가게를 열었을 때 사실은 굉장히 경쟁적인 시장에 내몰릴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준비 단계부터 좀 착실히 시장을 분석해서 접근을 해야 되고 또 운영 과정에서도 노하우를 충분히 숙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하우를 컨설팅 해주고 자문해주고 또 적기에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주고 이러한 사업들을 좀 확대해서 추진할 예.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부동산 건설 경기 예, 예, 지금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한 가지만 좀 예, 예.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작년에 워낙 경제 지수 자체가 악화될 것 같으니까 사실은 빼앗은 게 사실은 건설 경기 진작 부양책이었죠. 근데 문제는 그것을 통해서 2015년도 경제가 지수적으로 그만큼 나아진 부분은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예. 그런 부분 자체가 한국 경제의 거시 안정성을 계속 해치고 있는 그런 요인이라는 거죠. 예. 결국 이 문제는 결국 어떤 문제인가 하면은 일단 내가 재임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지수적으로 어떤 쇼잉을 하고 그 어떤 위험 부담은 사실은 그 다음 세대에게 네. 떠넘겨지는, 사실은 기성세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어떤 아파트 값의 상승을 가지고 부의 축적이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세대는 그걸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그 다음 세대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주거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가처분 소득이 앞으로 더욱더 줄어들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내수는 더욱더 침체할 수밖에 없게 되고, 한국 경제는 그야말로 우리가 걱정하는 장기 불황으로 연결되어지는 그런 루트가 보인다는 거죠. 예. 그런 부분에서 어떤 뭐 중앙정부 차원에서뿐만이 아니고 이 지자체 차원에서도 어떤 부동산, 특히 아파트 이런 것을 통한 경기 부양 이런 부분은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고, 예. 오히려 지금 이제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건설 뭐 분양 심의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더 규제를 좀 더 강할 필요가 있고, 또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주택의 공공성 부분을 어쨌든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지금 현재 경제 상황에서는 오히려 굉장히 맞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건설 경기를 부양한다는 게 사실 굉장히 위험한 폭탄 돌리기가 되는 상황이라는 예, 말씀이신데. 근데 제가 한마디 하면은 예. 우리 전북을 놓고 볼 때 네네. 사실 우리 그 전북이 열악한 그 환경인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현재 그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건설 경기, 아파트 경기가 살아나면은 지역 경제는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 사실은 그 낙수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예. 왜 그러냐면은 우리 지역에서 아파트를 짓고 공사를 하는 업체들이 타 지역의 건설 업체입니다. 그렇죠. 일군 업체들이죠. 예, 예. 그리고 심지어는 한바 식당까지도 타 지역 업체가 와서 하고 있어요. 예. 예, 그런 것을 좀 우리 행정에서 좀 알고 계시고 좀 감안을 좀 해 주셨으면은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 두 가지 방향에서 정책이 추진이 돼야 됩니다. 예. 일단은 이 어려움을 좀 단기간에라도 극복할 수 있는 정책을 가야 되고 예. 장기적으로는 체질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물론 건설 이것을만 가지고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본다면 문제겠지만 한편으로는 장기적으로 체질 강화를 위해서 지금 현재 이 문제점을 좀 완화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런 것들도 또 그래서 어떤 건설 경기를 좀 이용하고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하지 않나. 아까 이제 안 교수님께서 사실은 그 이 경제 전망을 이야기하시면서 지역 경제의 구조가 좀 바뀌어야 된다. 내수 경제 중심으로 가고 또 가계 소득이 증대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말씀하셨는데 2016년에 저희가 과제를 좀 몇 가지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제가 그동안 중소기업 중심으로 기업 구조를 재편해야 된다는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 생각을 가지고 혹시 뭐 대안이 좀 있으신지 한번 안 교수님께서 말씀을 좀 해주시면. 글쎄요, 뭐 경제를 대기업 중심이다, 중소기업 중심이다라고 구분 짓는 거 예. 사실은 뭐 저는 별로 뭐 큰 의미는 없다라고 예. 생각을 하는데 그 어쨌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가장 중요한 어떤 정책 수단은 기업 유치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전라북도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국책 사업들, 뭐 식품 클러스터, 국가 연구개발 특구, 그리고 지금 뭐 전주의 탄소밸리 이런 부분들 자체의 성과는 결국은 기업 유치로 나타나는 것일 거거든요. 그게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그 사업이 성공 실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저는 굉장히 걱정스러운 게 지금 이제 물론 전라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그 어떤 여러 가지 국책 사업들이 본격화되지 않고 오히려 이제 금년부터 이제 연구개발 특구도 이제 좀 본격화되고 이러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이 전라북도의 기업 유치 부분 자체가 민선 4기 어떤 지방 정부 이후로 굉장히 강조를 해왔습니다만은 사실은 2010년 정도를 정점으로 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어떤 뭐 정체되었다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뭐 기업 유치의 건수는 거의 뭐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투자 금액과 어떤 고용 예. 규모 뭐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저는 이제 조금 그 걱정스러운 전라북도 지역경제에서 좀 걱정스러운 그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업 지원 제도 자체 전라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기업 지원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한번 새로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기업 유치 지원들 같은 경우도 기왕의 전라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전략산업 중심으로 기업 유치 지원 제도는 오히려 그 부분 전략산업 중심으로 정말 전략산업 부분에서 국내 어떤 대기업이나 다른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가 전북 지역에 대해서 매력도를 느낄 수 있도록 전략산업에 대해서만 어떤 그런 부분으로 어떤 지원 제도를 한번 재편해보고 그다음에 기존의 중소기업 지원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이건 늘 강조되는 부분입니다만은 중소기업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는 직접적인 자원 지원이거든요. 그렇죠. 자금 지원을 예. 가장 좋아하죠. 일단 당장 먹을 게 있는 거니까. 근데 하지만 그것의 효과 자체는 지속 가능하지가 당연히 않죠. 그래서 우리가 기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제도도 조금 이 중소기업의 어떤 생애 주기에 따라서 뭐 창업이 되고 어떤 뭐 성장 단계, 성숙 단계 이런 생애 주기에 따라서 어떤 중소기업들이 당면하게 되는 전형적인 문제, 중요한 문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런 좀 맞춤식의 어떤 중소기업 지원 제도도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렇군요. 유 국장님, 도에서도 이미 이런 문제를 충분하게 보고 계시는 거죠. 중소기업들에 대한 지원 정책들. 예. 네, 예.
사실 이제 대기업에서 생산량이 늘고 그다음에 예. 이제 거기에 납품하면 자연스럽게 중소기업이 살고 이랬던 구도가 이제는 깨지고 있다는 예.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내 중소기업에서도 다들 그 위기감을 같이 함께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소기업 자체적으로 대기업 의존도를 좀 낮추면서 생산 품목을 다변화시킨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시장을 확대한다거나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지금 현재 R&D 기관이라든가 지원 기관들이 사실은 대전을 제외하고는 지역에서는 우리 전라북도가 예. 굉장히 잘 구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중심으로 해서 연구 개발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하고 특히 마케팅 분야는 이 외부 시장에 나가려면 일단은 그 시장에 대해서 정보를 정확히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그 시장에서 통용되는 인증 시스템도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가서 또 살아남으려면 유통 채널도 알아야 되고 이런 정보들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예, 지원하고. 확대하는데 지원할 예.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지금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구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기업 유치와 관련해 가서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사실은 지금 경제 패러다임 자체가 이렇게 이제 바뀌어 가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인데 과거의 전통적인 어떤 그 제조업 대량 생산 중심의 어떤 그런 체제에서 어떤 90년대 이후에 디지털로의 어떤 변화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사실은 삼성전자나 우리나라의 유수의 대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환경 변화를 잘 이용했던 것이죠. 이제 그런 어떤 그 환경의 변화가 이제는 창조 혁신 쪽으로 지금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어떤 기업의 생태계가 굉장히 급격하게 변하게 되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지금 현재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 같은 부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그 모델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체제 아닙니까? 사실은 예. 뭐죠? 창업하는 기업들과 대기업의 협력체제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전라북도의 같은 경우에는 전략산업 중심 부분에서 핵심 선도 대기업의 어떤 유치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고 물론 효성, 탄소 이 부분에서 그 역할을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전라북도가 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어쨌든 지금 이제 국내 대기업들의 중앙정부로부터 계속 압력을 받고 있는 것 자체가 새로운 투자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서 작년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뭐 전장사업팀 새로 신설도 하고 예. 어떤 대기업들마다 어떤 새로운 어떤 신성장 동력 부분을 계속 지금 고려를 하고 아이디어를 짜내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어떤 그 선제적인 어떤 그 전라북도의 대응 기존에 있는 기업들과 사업 부분을 유치한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힘든 부분이고 어떤 대기업들이 생각하고 있는 신성장 동력 부분에서 선제적으로 우리가 한번 접근해서 그런 어떤 핵심적인 대기업들의 선도 유치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과제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그 부기장님께서는 사실 전라북도 중소기업의 이 역사시지 않습니까? 예. 이 중소기업들의 가능성 또 중소기업들을 위한 지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이렇게 희망하고 또 보고 계시는지. 전라북도가 아마 제일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선도기업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예, 예. 100대 선도기업. 예. 그게 하도 잘하고 있어서 중앙정부에서 벤치마킹 해갔어요. 예. 이 잘하는 걸 어떻게 전라북도만 할 수 있느냐, 중앙정부에서 좀 하겠다 하는 것이 바로 중소기업 육성책이거든요. 예. 이제 9988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업체 숫자로 보면은 99%가 중소기업이고, 예. 종업원 숫자로 보면 88%가 예. 중소기업이다 해서 중소기업이 잘 돼야 경제가 안정된다라고 하는 건 입 달린 사람은 다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그거를 우리 전라북도에서 실시하고 있고 우리 유희숙 국장님께서 그걸 만드셨어요. 예, 만드셔서 예, 아주 잘 되어 가고 있고 그게 선별적으로 집중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예. 그 이제 선도 기업이 또 그보다 더 적은 기업을 지도도 하고요. 그래서 아주 전라북도가 제일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예. 이 두 회장님께서도 중소기업을 직접 운영하고 계시기도 하고 또 이렇게 중소상공인 연합회 맡고 계시는데 중소기업들은 현장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사실 30년 전에는
우리나라의 그 패러다임이 예.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나라는 한반도인데 어떻게 보면 섬나라 아닌 섬나라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근데 자원이 없습니다. 예. 자원이 없었고 두 번째는 사람 인구가 많았어요. 일할 예. 사람들이. 그리고 세 번째는 싼 고용, 싼 노임이었었죠. 예. 그리고 수출로 먹고 살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핵심은 지금 현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에도 예나 지금이나 자원이 없는 건 똑같아요. 근데 두 가지. 지금 일할 수 있는 그 젊은 층은 지금 없습니다. 네. 다 고급화가 돼 있죠, 이게. 예.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노임 임금이 지금 올라갔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어려운 또한 상황이죠. 우리나라가 내수 경기가 없기 때문에 수출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문제를 볼 때 우리 전라북도의 그 강점을 살려서 그 30년 전에 그 했던 그 패러다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연구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예. 아까 이제 안 교수님께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중요성, 또 역할 이런 걸 말씀하시는데 유 국장님 그 2016년에 그래도 상당히 희망적인 게 R&D 특구도 올해 본격화되고요. 네. 창조경제혁신센터도 성과가 나오고 이럴 텐데 이런 부분들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지금 저희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저희가 그 기반으로 하고 요점을 잡고 아까 타겟팅을 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우리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좀 잘할 수 있는 것을 선제적으로 잡아서 가자 이 말씀을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기업 유치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타겟팅으로 하는 부분이 3대 분야입니다. 그래서 농생명, 문화, 우리한테 그동안 전통적으로 강점이 있었고 이게 사실은 미래에도 강점이 있는 분야고 그다음에 이제 탄소를 중심으로 한 소재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쪽 분야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는 기업들이 새로운 개발을 하는 것도 지원을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젊은 층에서 조그만한 아이디어로 사업화하는 부분도 저희가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초기부터 이 모델을 만들고 그다음에 투자하고 이런 부분까지 자금 이런 부분까지 다 컨설팅을 해가면서 또 직접 지원하는 제도까지 마련을 해서 지원을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하고요. 예. 연구개발 특구는 도내에 있는 연구기관들을 우리 국가연구기관 도 자체 출연 연구기관에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대전을 빼놓고는 가장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심이 돼서 연구를 해가지고 그것을 연구소 기업화하는 부분을 지원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그것과 더불어서 관련 기관들이 또 연구하는 것도 또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작년도에는 어떤 틀을 만들었다면 올해 이제 본격화되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좀 새로운 부분에 대해서 체질을 강화하고 준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강점을 가지고 있고 한번 기대해 볼 만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예. 이런 정도 토론을 정리하면서 마무리 말씀들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희숙 국장님. 예. 네. 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옆에서 어깨를 두드려주는 이웃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은 사실은 반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렵고 우리 중소상인들 어려운데요. 옆에서 좀 등 두드려주는 역할을 저희가 서로 했으면 좋겠고요. 다행스러운 거 최근에 저희 행복지수를 평가했는데 전라북도가 2위가 됐습니다. 예. 울산에 의해서 2위인데요. 아마 그런 따뜻한 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2위를 차지하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이렇게 저희끼리 하면서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때 좋은 기업들도 외부에서 또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저희 전라북도 차원에서도 좋은 기업이 들어와서 우리 청년들 또 우리 도민분들께서 정말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국정회장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전라북도는 옛것을 지키다가 경제적으로 낙후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타 지역에 없는 걸 우리가 커다란 보물을 가지고 있어요. 1억 2천만 평이라고 하는 새만금. 예. 이게 이제 활짝 열릴 것 같아요. 이 청신호가 왔거든요. 국제공항 유치. 그거는 기업 유치하고 직접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공항이 없는 기업 유치는 이거 애만 쓰지 올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우리 전라북도가 아직까지는 지금 뒤져 있지만 동북아 경제의 중심지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두한정 회장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전라북도
지금 사실 낙후돼 있는 것을 보면은 참 안타까운데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지금 우리 그 가정에 가면은 다 대기업 제품만 다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 그 중소기업 제품을 좀 이용을 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 그 인근에 있는 시장이랄지 이 골목상권 그 이용을 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면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서로 돕는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 전라북도가 발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 교수님 마무리 말씀. 예, 사실 전라북도의 경제 여건이 굉장히 좋지 않죠. 그 고령화도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고 또 최근에 산업연구원에서 발표한 그 인재 역량 확보 지수 그 부분을 보더라도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인재 유인 환경도 굉장히 좋지 않고 기존의 인재들의 어떤 육성 어떤 역량도 상당히 떨어지고 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저는 다른 패널들께서 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은 과거의 경제 운영 방식에서 전라북도가 뒤처졌었다는 것 사실 자체가 오히려 앞으로 상당한 기회를 우리는 확보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역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앞으로 전라북도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 그런 부분에서 핵심 선도 기업의 유치 그리고 또 그 핵심 선도 기업과 관련 있는 협력 기업들의 유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마도 굉장히 암울한 한국 경제의 미래이지만 전라북도는 상당한 희망과 꿈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전라북도 도청 그리고 도민 전체가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전북의 경제 위기를 가지고 토론을 해봤습니다. 경제 위기란 말이 이제는 아주 만성적인 이야기가 돼서 저희가 이 위기의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이게 전라북도 지역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이고 또 국가적인 문제이고 그렇습니다. 그런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들이 지혜를 모으고 지역 경제의 어떤 구조를 바꾸고 또 문제의 원인을 찾아서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노력들도 필요한 그런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토론에서 많은 과제들이 나왔습니다.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문제, 또 가계소득을 늘리는 문제, 이런 많은 고민들이 있었는데 오늘 이런 문제를 놓고 많은 토론들이 유용한 결정, 또 유용한 정책 제안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